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장조림하면 오랜 시간 동안 육수를 내고 간장과 설탕을 넣고 졸여서 또 식히는 과정을 해가지고 아마 채야, 육수까지, 핏물까지 뽑는 걸 계산하시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음식이죠. 그 장조림을 정말 5분 만에 만들어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걸린다고 맛이 또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또 짜지도 않습니다. 조림이라는 건 오래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 짭짤하게 여러분들 보관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또 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해서 맛있게 한 끼 드시면 되는 정말 비상시에 필요한 그런 장조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기는 양지머리를 준비를 하시고요. 홍두깨살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양지머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육수 만드는 데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 양지머리로 고기의 육즙도 뽑아내주고 고기도 맛있게 익히는가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머리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가 고기를 따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결이 이렇게 생겼고 또 길이가 한 7, 8cm 정도 되는 고기인데 홍두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고기 두께가 두꺼워봐야 1cm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 같은 종류로는 치맛살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육수 낼 때 아주 맛이 좋으니까 두 가지 같은 방법으로 육수 뽑아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육수가 바로 이거고 또 고기는 양지머리 이겁니다. 냉동실에 여러분을 다 지금 두고 계시리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육수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시면 언제든지 덜어가지고 녹이기만 하시면 되시고 얼은채로도 넣어도 냄비만 가열하면 금방 녹게 되겠죠. 고기는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익은 고기는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니까 급하실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5분 정도 해동해서 쓰셔도 됩니다. 냄비에 종합간장 담아주시고요. 육수 우려놨던 거 같은 양으로 넣어주시고요. 기름은 걷어내시면 좋은데 기름이 좀 섞여 있었네요. 물엿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끓여주세요. 물엿이 녹을 때까지 간장을 육수와 함께 자글자글 끓여주시다가 끓기 시작하면 파를 넣어주시는데요. 파는 대파 부분에서 아랫부분 쪽 이렇게 흰 색깔이 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 10cm가량 쓰시면 되는데요. 이 파를 통째로 자르지 않고 요 길이로 잘라서 그냥 넣으시면 되고 표고버섯은 불리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요?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로 잔잔하게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꼭지 있는 부분까지 다 사용해서 드시고요. 손으로 안 잘라지는 거는 조각 일부러 모양 없이 내시지 말고 칼로 얼른 커트하셔서 쓰십시오. 대추는 씨를 빼내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꼭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솔로 박박 씻어서 재빨리 종이타올이나 면보에 꼭 싸서 물기 제거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꽈리고추를 넣고 조리실 적에는 그냥 조리게 되면 이 안에 수분이 가득 고여서 깨물었을 때 탁 하고 터져서 뜨거운 맛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푸릇푸릇한 풋냄새가 나서 맛이 떨어집니다. 칼끝이나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서 구멍을 내줘가지고 조림장이 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맛있는 꽈리고추의 즙이 빠져나오고 또 꽈리고추도 간간하게 맛이 배일 수 있도록 피켜내주는 거, 구멍 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달걀은 삶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좋아하시면 2개, 3개까지 넣으셔도 되지만 너무 많으면 달걀 겉에 간장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다른 양념이 조금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서 드시는 거니까요.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메추리알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메추리알 쓰실 적에는 5개 정도 사용하시면 딱 맞아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표고버섯
손님이 오셨을 적에 갑자기 반찬을 준비해야 될 경우가 여러분도 생기시죠. 그러실 경우에는 이 장조림 정말 편하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센 불에서 하시지 마시고 또 너무 약한 불도 아니고 중간 불에다 놓으시고요. 달걀을 넣고 나면 달걀 무게 때문에 간장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흰자 부분이 냄비 바닥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간장 속에 달걀을 이렇게 굴려가시면서 가끔 젓갈 자국이 나기 때문에 달걀이 좀 상처가 입을 수가 있지만 드시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상처 자국이 났다면 간이 잘 배서 더 맛있는 달걀 조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꽈리고추를 하고 이 고기 양이 300g이에요. 당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가끔씩 뒤적뒤적 하시면서 1분 정도 졸여주시게 되면 누구나 맛있는 또 짜게 드시면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가족분들을 위한 즉석 장조림이 완성이 되게 되죠. 고기를 앞뒤로 뒤적거리시면서 간이 잘 먹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달걀도 쉽고 또 시간이 적게 걸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양념도 많지 않죠. 이렇게 뒤적거리는 것 정도, 수고 정도는 해주셔야지만 편한 것만큼의 대가는 여러분들 치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꽈리고추 조리실 적에는 꾹꾹 눌러서 꽈리고추 안에 있는 즙이 빠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맛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꽈리고추를 깨물었을 때 피키를 내주지 않으면 즙이 나오면서 풀풀한 풀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맛이 확실히 떨어지게 돼요. 이 안에 넣는 파 되게 맛있습니다. 파 양을 조금 늘리셔도 되는데요. 많이 넣으면 너무 싱거워지니까 한 20cm 정도 지금 넣은 양의 2배 정도는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벌써 다 돼가네요. 금방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접시를 허란 데 사용하시지 말고 제대로 예쁘게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 정갈한 그릇 준비하셔가지고 세팅 마무리까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고기 속으로 간장이 이렇게 결결이 지금 배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고기만 봐도 맛있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장조림을 드셨을 적에 밥 한 숟가락에 장조림 한 조각 얹어서 드시는데 이거는 이 정도까지 툭 잘라서 얹어 먹어도 짭짤하지 않게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꽈리고추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하게 담아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내가 숟갈로 꾹꾹 눌리면서 제대로 잘 졸였습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좀 생색을 내주세요. 표고버섯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즉석으로 졸여지기 때문에 고기 향이 양지머리에서 이미 육수가 다 빠진 고기 맛에서 고기의 마른 맛 같은 게 나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추를 넣는 겁니다. 예, 다 됐습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요. 냄비 바닥에 큰 거품이 가장자리에 생기고 가운데까지는 거품이 안 생기지만 불을 끄면은 국물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거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파도 건져서 놓으시고요. 파 색깔이 이 정도가 났을 때가 파를 드시는 맛이 제일 좋습니다. 손으로 쭉쭉 찢어 놓으셔도 되지만 워낙 간편하게 만든 장조림이라 고깃결이 그냥 살아있을 수 있게 이렇게 툭 자연스럽게 접어서 이렇게 담아내 주시고요. 커다란
조린 스테이크를 하나 담듯이 덩어리채로 담아놓고 젓가락으로 쭉쭉 찢어서 밥에 얹어 드시면 그 맛이 또한 또 장조림 드시는 거랑은 이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드시기 때문에 색다르게 드실 수 있어요. 달걀은 잘라서 놓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간장 색깔하고 노른자 색깔이 아주 조화롭게 적당하게 짠맛이 날 것 같이 보이시죠? 너무 간장이 흰 색깔 나도 그렇고 너무 진한 색깔이 나도 반찬을 숟가락에다 듬뿍 맛있게 많이 얹어서 드시고 싶어도 겁이 나셔서 많이 못 드시게 되시죠. 이 정도 간장 색깔이 난 달걀은 드시기에 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남은 간장을 이렇게 뿌리셔서 부재료로 들어간 거에도 윤기가 반들반들나게 간장 맛이 스며들도록 해주신 다음에 상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장조림, 이렇게 신기한 법이 있는 거 모르셨죠? 중요한 거는 육수 미리 내놓으시고요. 고기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툭딱 음식 잘하시는 분처럼 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지금 이게 한 그릇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